오늘 AI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5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복합적인 맥락의 판단, 그리고 대인관계의 깊은 신뢰,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좀 마주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메일을 쓰거나 혹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셨나요? 대부분 챗GPT나 아니면 AI 에이전트를 찾아서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 현재 나와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5%가 이미 AI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직업도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불안감과 생각들을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기술은 언제나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부를 또 창출해 오기도 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공포에 우리가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AI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AI 대변혁 시대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오히려 몸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5가지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방향성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직업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3가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만이 왜 직업들이 살아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흐름이 바로 화이트 칼라의 역설이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거든요.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같은 고학력 지식 근로자들이 업무가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로 검색을 하거나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정보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되게 쉽게 정리하고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맥킨지의 분석을 보면은 행정 및 법률 분야의 업무가 약 25%가 이미 자동화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단순히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꺼내 쓰는 지식 검색형의 인간은 AI를 이길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암기력과 그리고 정리 능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해석과 판단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최근에 강조한 개념이거든요. 이전에 AI가 우리가 시키는 말에 대답만 하는 비서였다고 하면은 2026년에 AI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시키던 단순한 단계에서 이번 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줘라고 하면은 AI가 알아서 시장 조사까지 다 해주고 광고 집행까지 다 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단순한 실행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AI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전략에 대한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3번째 흐름은 임금 구조의 양극화입니다. PwC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AI 기술을 업무에 능숙하게 활용하는 직원은 그렇지 못한 직원보다 평균적으로 56%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직업 자체가 사라지기보다는 같은 직업 안에서도 AI라는 무기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술은 일자리를 뺏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장벽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이제 3가지 흐름을 머릿속에 넣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생존하는 직업 5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남는 직업은 하이터치의 의료 및 케어 전문가예요. AI는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병을 진단하는 데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거나 항암 치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2026년 전 세계의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서 고도의 판단력과 따뜻한 감성이 결합된 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기계가 내뱉는 당신의 생존 확률은 15%입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의사가 얘기해주는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라는 말과 이런 따뜻한 표현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얻기 때문이거든요.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사람의 온기가 닿는 서비스의 가치가 점점 더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숙련된 정밀 기술직입니다. 전기나 설비 그리고 특수 용접, 정밀 제조와 같은 분야인 거죠. 로봇공학에서 유명한 로라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 쉬운 걷기나 물건 짚기는 로봇에게 지옥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AI가 시를 코딩으로 쓰는 세상이 왔지만 갑자기 하수관이 펑 하고 터졌을 때 현장에 와서 복잡한 배관 사이에 손을 넣고 더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2026년 현재 첨단 장비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현장의 변수를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술공의 일당은 화이트 칼라의 연봉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몸을 쓰는 기술에 AI라는 진단도구가 더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직종인 AI 윤리 및 거버넌스 관리자입니다. 오픈 AI의 샘 울트먼은 AI의 사회적 변이를 관리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을 했거든요.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인종차별적인지 혹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으로 안전한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인 겁니다. 이 직업은 법률적 지식뿐만이 아니고 깊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의 리터러시를 동시에 갖춰야 되는 거죠. 기술의 속도가 법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막대한 연봉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AI가 사고를 칠 때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권이라는 인간의 권위는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창의적 전략가와 브랜드의 디렉터입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조합하는 어떤 평균적으로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천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없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고 영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예술적인 직관이 만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2026년의 마케팅 시작은 AI가 찍어낸 가성비 콘텐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그럴수록 진짜 사람의 냄새가 아주 독창적인 브랜드에 열광을 하고 또 그 가치를 알아보는 디렉터의 몸값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 주위에도 이런 디렉터를 찾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간 심리 및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 교육 시장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6년 기술 교육보다 소통과 협상 같은 소프트 스킬의 교육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약 70%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직 내에 개인은 고립감을 계속 느끼게 되고 세대 간의 가치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AI는 논리적인 대안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변화를 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갈등이 점점 더 늘어날수록 팀원들과의 어떤 중재가 필요하고 번아웃에 빠진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HR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AI가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이의 관계 이것을 다루는 기술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AI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5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복합적인 맥락의 판단 그리고 대인관계의 깊은 신뢰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의 실행력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결국 AI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제와 똑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 반복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 한 끗의 차이가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상위 1%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깊게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나의 직무에서 나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커리어에 대한 아주 작은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가 찍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제 5가지 직업 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작정 두렵다고 얘기하거나 걱정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AI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역량적으로 올릴 수 있고 또 지식적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학습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